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성공의 지침서, 채식주의, 독서, 검소함, 절제력 등. 여러분들 달러 좋아하시죠? 요즘에 달러가 대세라고 하던데,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화폐는 미국의 달러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가장 큰 화폐 단위인 100달러에 인쇄되어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프랭클린은 1706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엄청나게 많은 17명의 자녀들 중에 15째로 태어났어요. 프랭클린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교육을 2학년까지 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훗날 언론인, 사업가, 과학자, 발명가, 외교관, 정치인, 저술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미국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한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자신의 묘비에는 그냥 간단하게 인쇄공 프랭클린이라고 쓸 만큼 진솔되고 소박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프랭클린 자서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내 손에 얼마라도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 책을 사는 데 썼다. 그 중에서도 철로 역정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수집한 책들을 문고판으로 준비된 존 버년의 작품들이었다. 글쓰기는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고 성공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6살쯤 되었을까? 나는 우연히 트라이언이 쓴 채식을 권장하는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도 채식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형은 고기를 먹지 않으려는 나 때문에 다들 불편해한다며 별나게 굴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다. 그러나 감자를 삶고 밥을 짓고 나는 혼자 남아서 비스켓이나 빵 조각, 건포도 한 줌이나 제과점에서 산 파이 한 조각에 물 한 잔으로 가볍게 식사를 해치웠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공부를 했다. 먹고 마시는 일을 절제하니 머리가 맑아지고 이해도 빨라져서 공부에 큰 진전이 있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어린 시절부터 큰 형이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잡일을 도우며 일터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지금은 이런 아동 학대는 있을 수 없겠지만 그 당시는 미국의 이민자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교육은 그야말로 사치였겠죠. 그 후에 프랭클린은 청년이 되어서 미국에 가서 더 큰 인쇄소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많은 직원들은 퇴근을 하고 그들의 낙은 가까운 호프집에서 매일 맥주를 들이붓듯이 마셔댔어요. 그러나 벤자민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만큼 전략해서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영국인 직원들이 그에게 별명을 물만 마시는 아메리카인이라고 했대요. 아침에 그들보다 더 일찍 일어날 수 있었고 정신도 맑고 몸도 건강해서 무거운 인쇄판도 2개씩 들고 다녔어요. 영국인 직원들은 진한 맥주를 마시는 자기보다 프랭클린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술 때문에 자신들의 건강과 정신이 쇠약해진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점심때에도 인쇄소에는 언제나 맥주집 점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직공들이 시키기만 하면 맥주를 배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은 다른 직공들에게 실제로 맥주를 마셔서 얻을 수 있는 힘은 맥주 안에 녹아있는 아주 소량의 보리가루 양만큼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줬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1페니짜리 빵 안에 들어있는 밀가루 양이 맥주에 들어있는 보리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이라고도 얘기해 주었고 맥주 1리터를 마시는 것보다 차라리 물 한 잔과 빵을 먹는 것이 더 힘이 날 거라고 설득도 했지만 그들은 계속 술을 마셔댔고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주급에서 4-5실링을 매주 술값으로 날렸어요. 결국 이렇게 술을 즐기며 살았던 다른 직원들은 계속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쓸데없는 유흥에 지출을 하고 살아갑니까? TV 채널을 돌리면 홈쇼핑이 중요한 채널들 사이사이마다 있죠? 왜 그럴까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순간 2, 3초 동안 우리의 시각을 사로잡고 있는 뉴로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매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 술값과 안주값이 한 달에 약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1년에 120만 원이고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영국 속담에 성공하려면 아내를 잘 두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벤자민 프랑클린은 여자 보는 눈도 있어서 자신처럼 부지런하고 검소한 아내를 만나게 돼요. 그런 아내를 만난 것을 그는 큰 행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는 가정에서 살림도 잘했지만 남편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항상 즐겁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프랑클린은 젊은 시절에 돈을 모아서 한동안 자신이 직접 인쇄소를 경영했는데 아내는 소책자 제본을 하기도 하고 가게를 돌보고 종이 재료로 쓸 넉마를 사들이는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둘이서 모든 일을 다 했고 꼭 필요한 직공만 두었으니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었어요. 아내는 식사도 소박하고 간소하게 준비했으며 집에 가구도 값싼 것들만 들였다고 합니다. 프랑클린이 아내 복이 있었던 이유는 자신 스스로 젊은 시절부터 검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프랑클린은 결혼해서 자신의 인쇄소 사업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 싶다는 어려운 계획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결단을 한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나쁜 성향이나 친구들 때문에 습득한 나쁜 버릇이나 습관이 있다면 모두 정복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몸에 배인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그것만을 조심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예전의 나쁜 습관이 나타났고 이것을 이성과 생각으로 누르기에는 너무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신념만으로는 무의식과 습관적으로 나오는 실수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터득한 것이 항상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하는데 이 방법은 오직 좋은 습관을 들이며 대체하는 것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프랑클린이 스스로 세운 13가지 덕목과 규율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절제. 배부르도록 먹지 마라. 두 번째, 침묵. 나와 남에게 유익한 말만 하고 하찮은 대화를 피하라. 세 번째, 질서.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라. 모든 일은 때를 정해서 하라. 네 번째, 결단.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결심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라. 다섯 번째, 전략. 나와 남에게 유익한 일에 돈을 사용하되 낭비하지 마라. 여섯 번째, 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언제나 유익한 일을 하고 불필요한 행동은 모두 끊어라. 일곱 번째, 진실. 남을 일부러 속이지 말라. 언행은 순수하고 공정하게 하라. 여덟 번째, 정의.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며 응당 주어야 하는 이익이라면 반드시 주어라. 아홉 번째, 중용. 극단을 피하라.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화를 내며 상처를 주는 일을 삼가라. 열 번째, 청결. 몸의 의복과 거처를 늘 청결히 하라. 11번째, 평정. 사소한 일이나 일상적인 일, 피할 수 없는 일에 침착함을 잃지 마라. 12번째, 순결. 건강과 자손을 위해서만 성관계를 하라. 감각이 둔해지거나 몸이 허약해지거나 자신과 다른 이의 평화와 평판을 해칠 정도까지 하지 말라. 13번째,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아라.
프랭클린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짧은 기도문을 만들어서 매일 볼 수 있도록 표 바로 앞에 써 넣었다. 전능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인도자시여, 저를 지혜로 충만케 하시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소서.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제 결심에 힘을 더하소서. 당신의 다른 자녀들이 제 호의를 받아들이게 도우셔서 당신이 제게 한없이 베푸시는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하소서. 프랭클린의 하루 일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세수하고 묵상하고 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루에 계획을 세우고 경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공부를 합니다.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출근을 합니다. 저녁 6시에서 9시에는 집에 와서 모든 물건을 정돈합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오락을 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하고 혼자서 하루를 반성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프랭클린의 습관은 자기 반성을 하기 위해서 이 13가지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중단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실천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다이어리는 유명합니다. 그는 수첩에 항상 기록하고 메모하면서 이 13가지 덕목에 체크를 했는데 매일 지키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 보니 자신에게 결점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고 해요. 그러나 그 결점들을 적으며 고쳐나가는 자신을 보면서 결국 뿌듯했어요.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후손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을 그들의 조상인 내가 79이 되도록 더 없이 행복하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이런 사소한 노력들 때문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어떤 역경이 닥쳐올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누려온 행복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절제 덕분에 평생을 건강하게 살았고 지금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근면과 전략 덕분에 젊은 시절의 어려운 환경을 쉽게 이겨냈고 재산도 모을 수 있었다. 거기에 많은 지식까지 얻어서 쓸모 있는 시민이 되었고 학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한 명성도 얻었다. 진실과 정의 덕분에 국가의 신뢰를 얻어 명예로운 임무를 맡았다. 또 원하는 만큼 완전하게 익히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덕목들을 조화롭게 익힌 덕에 항상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젊은이들도 나와 사귀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내 후손 중 몇 명이라도 이것을 본받아 그 열매를 얻기 바란다. 우리 인간들은 감정 중에서 자만심만큼 정복하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스스로 억눌러도 갈채를 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자만심은 죽기 전까지 내 안에서 공존하면서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자아를 버리고 정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자만심을 보고 깨닫고 다스리며 살아갈 때 비로소 겸손이라는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젊은이들이여, 중년들이여,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에 도전해 보세요.